안녕하세요. 테크유입니다. 오늘은 새로 출시한 따끈따끈한 클로드 오퍼스 4.8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클로드 오퍼스 4.8 발표문을 처음 읽고 좀 의아했어요. 엔트로픽이 자사 신모델을 직접 체감되긴 하지만 적당히 개선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마케팅 카피로 보기엔 너무 솔직하죠. 그런데 출시 1일차 사용자 후기를 들어보니 이 카피가 왜 그렇게 적혔는지 좀 이해가 됐습니다. 4.5 이후 모델 자체는 정체된 느낌이다. 4.7로 되돌렸다. 4.7이 4개월간 못 잡던 버그를 4.8이 한 방에 잡았다. 한 스레드에서 이렇게 의견이 나눠졌어요. 오늘은 공식 발표는 짧게 사용자들이 출시 직후 실제로 뭐라고 했는지를 본문 비중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엔트로픽이 5월 28일에 공개한 내용을 5가지를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가격은 그대로 5달러와 25달러, 입력 출력 1밀리언 토큰 기준으로 4.5부터 4.8까지 4번 연속 동결입니다. 이전 세대 오퍼스 4와 4.1이 15달러와 75달러였으니 정가 기준 3분의 1에 머물러 있는 셈이에요. 둘째, 패스트 모드가 빨라지고 싸졌습니다. 속도는 2.5배 올라가고 비용은 30달러와 150달러에서 10달러와 50달러로 인하됐습니다. 그리고 셋째, 정직성을 강조했습니다. 4.7은 사용자가 보여준 코드에 버그가 있어도 그걸 못 본 척 넘어갈 때가 있었거든요. 4.8은 그 빈도가 약 4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넷째, 에이전트 능력입니다. 수백 개 서브 에이전트를 병렬로 돌리는 다이나믹 워크플로우스, 작업별 사고 강도를 조절하는 에포트 컨트롤, 세션 중간에 시스템 메시지를 갱신해도 캐시가 깨지지 않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롬프트 캐시 최소 길이가 4096에서 1024 토큰으로 내려갔어요. 짧은 프롬프트에도 캐시가 적용되니까 실효 비용을 한 번 더 낮출 여지가 있죠. 여기까지가 발표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사용자들이 어떤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출시 직후 가장 많이 보였던 정서는 사실 호평도 비판도 아니었습니다. 잘 모르겠다가 많았어요. 한 사용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4.5 이후로 모델 자체의 순수 지능이나 좋은 결정을 내리는 능력은 정체된 느낌이다. 4.6은 약간 나아졌을 수도 있지만 1밀리언 컨테스트 창의 효과와 구분하기 어려웠고 4.7은 오히려 성능이 낮아진 것처럼 안 좋은 결정을 꾸준히 내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4.5 출시 이후 내가 느낀 생산성 향상은 모델 자체보다 하네스 개선과 200K에서 1밀리언으로 늘어난 컨테스트 창 덕분이라고 느낀다. 클루드 코드든 커서 CI라든 코덱스든 어디서나 마찬가지였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다른 후기는 좀 더 솔직했어요. 내가 앞으로는 모델 성능의 진전을 못 느낄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 4.7 워크플로를 4.5로 돌리면 바로 알아챌 점진 개선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인지 본인도 모르겠다 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이 후기들이 흥미로웠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엔트로픽이 최전선 모델에서 마이너 버전이 3번 연속 올라간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4.5는 메이저 도약으로 인정됐지만 4.6, 4.7, 4.8은 모두 점진 업데이트로 표현됐고 사용자가 누적해서 봤을 때 큰 그림에서는 정체된 것 같다는 정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엔트로픽 본인이 발표문에 모데스트라고 적은 게 이 정서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물론 4.8에서 명확히 좋아진 영역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건 웹 리서치예요. 브라우저 컴프 같은 웹 검색 벤치마크에서 4.6에서 4.7로 갈 때 한 번 떨어졌는데 4.8에서는 두 버전 모두를 넘어섰고 챗봇에서 웹 검색은 핵심 사용 사례라서 이번에는 체감된다는 내용이에요. 긴 추론 영역에서는 좋은 일화가 있었습니다. 4.7이 10번 시도해도 못 잡던 버그를 4.8 울트라 에포트 모드가 한 번에 잡았다. CI에서만 재현되는 동시성 버그였고 4개월 묵혀있던 거다. 웹 UI 변화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호평도 있었어요. 어댑티브 띵킹을 드디어 끌 수 있다. 띵킹이 잘못 작동해서 출력이 형편없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좋은 변화다. 발표문에는 4.8을 미리 써본 회사들의 추천사가 실려 있어요. 그런데 추천사 내용이 단순한 호평이 아닙니다. 4.7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직접 말하면서 그게 4.8에서 해결됐다는 식이에요. 커서 측은 툴컬링이 더 효율적이고 더 적은 단계를 쓴다고 평했어요. 즉 4.7은 도구 호출 단계가 불필요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코그니션 데빈팀은 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4.8은 4.7에 코멘트 버버시티와 툴 컬링 이슈를 해결한다고 적었어요.
정리하면 4.7은 주석을 너무 길게 달고 도구 후출이 비효율적이었다는 거예요. 4.8이 그걸 고쳤다는 거고요. 브라우저 베이스는 지금까지 텍스트한 컴퓨터 사용 브라우저 에이전트 모델 중 가장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신호라고 봐요. 앤스로픽이 직접 4.7은 문제가 있었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4.7의 문제를 짚는 추천사를 본인 발표문에 실은 거잖아요. 회사도 4.7의 일부 영역에서 성능 저하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의미예요. 좋아진 만큼 의심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벤치마크 체리픽 의혹입니다. 4.6 발표는 13개 지표, 4.7 발표는 12개 지표를 공개했다. 그런데 4.8 발표는 6개로 줄었다. SW 벤치 베리파이드, GPQA 다이아몬드 같은 익숙한 지표가 빠졌다. 이건 의견이 아니라 발표문 표를 직접 비교한 결과예요. 좀 더 냉소적인 댓글도 있었어요. 벤치마크가 800만 개쯤 있는 느낌이다. 매번 릴리스마다 모델이 5에서 10개를 무작위로 골라서 하나 빼고 다 이긴 것처럼 보여준다. 점수가 잘 나오게 훈련된 벤치마크를 무작위로 체리픽한 게 아닌 척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가장 명확한 사례는 터미널 벤치 2.1입니다. 발표문 본문에서 4.8은 GPT 5.5와 같은 터미너스 2 하네스 기준으로 비교됐습니다. 74.6% 대 78.2%. 여기까지 보면 큰 차이는 아니죠. 그런데 GPT 5.5의 코덱스 CLI 하네스 점수 83.4%는 발표문 풋노트에만 적혀 있었습니다. 본문 비교표에는 노출되지 않았어요. OS 월드 베리파이드에서는 4.7의 점수가 사후 82.3% 소급 변경된 표시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가격입니다. 정가는 분명히 동결됐는데 한 사용자가 정량 비교를 했어요. 내 테스트에서는 오퍼스 4.8이 오퍼스 4.7보다 응답 토큰이 2배, 응답 시간이 2배, 실효 비용이 거의 2배다. 정격포가 같아도 모델이 답을 길게 쓰면 사용자가 내는 돈은 늘어난다. 또 다른 비교에서는 오픈AI 모델 같은 작업을 약 50% 적은 출력 토큰으로 해결한다는 측정이 있었습니다. 정가가 아니라 같은 작업을 끝내는데 드는 실제 토큰 수 비교라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에 GitHub 코파일럿에서는 같은 날 GA가 됐는데 6월 1일 유세이지 베이스드 빌링 전환 전까지 한시적으로 15x 프리미엄 리퀘스트 멀티플라이어가 붙습니다. 한 요청이 일반 요청 15개로 카운팅 된다는 뜻이고 외부 채널을 통해 쓰는 사용자에게는 청구액이 다르게 잡힐 수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출시 당일에 가장 많이 보인 단순한 보고도 짚고 가야겠네요. 사용 불가능할 만큼 느렸다. 데이터 추출에서 임의의 너를 반환한다. 하이 리즈닝에서 띵킹 룹에 갇혀 결론을 못 낸다. 출시 롤아웃 이슈인지 모델 자추 이슈인지 며칠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댓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작은 릴리스들은 사용자가 더 잦은 업데이트 주기에 익숙해지도록 하려는 것 아닐까. 다른 모델 제공사는 수개월마다 큰 업데이트를 하지만 우리는 2개월마다 점진 업데이트를 한다는 식으로. 또 다른 사용자는 좀 더 직설적으로 적었어요. 에포트 컨트롤, 다이나믹 워크플로우, 패스트 모드 같은 새 제어 기능은 사용자 기능처럼 포장된다. 하지만 최종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새 제어 기능 뒤에는 사용자 유형별로 메타 조정할 수 있는 훨씬 더 세밀한 내부 하위 제어가 있을 거라고 본다. 이건 추측 영역이라 단정질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사실이에요. 이번 4.8에서 강조된 새 카드, 패스트 모드이나 에포트 컨트롤, 다이나믹 워크플로우, 캐시 길이 축소가 모두 비용 자원 조절 손잡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걸 이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왜 마이너 업데이트를 이렇게 자주 내는가 라는 질문에 합리적인 답 한 가지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흐름을 종합한 사용자 워크플로우 후기가 흥미로웠습니다. 우리 팀에서는 4.5와 4.6이 대략 비슷했고 4.7은 더 똑똑하지만 성격 문제 때문에 제품으로 쓰기 어려웠다. 그래서 4.7로 플랜, 4.6으로 코드, GPT 5.5로 리뷰를 나눠서 쓴다. 계획 아키텍처 전략은 오퍼스가 GPT보다 좋고 순수 코딩은 GPT가 더 빠르다. GPT는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 같고 오퍼스는 가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나쁜 아이디어에는 반박도 한다. 거의 인간 같은 느낌이다. 4.8 울트라 에포트는 동시성 디버깅 전용으로만 쓰고 일반적인 코드 자동 완성은 더 작고 빠른 모델로 돌린다. 또 한 가지 자주 나온 표현이 있었어요. 하네스의 중요성입니다.
비전문가는 모델 성능에서 하네스의 중요성을 크게 과소평가한다. 오픈엔진은 클로드 코드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클로드 코드는 영리한 보조 방식 덕분에 판을 바꿨다. 4.5 이후 내가 느낀 생산성 향상의 대부분은 모델보다 하네스와 1밀리언 컨테스트 창에서 왔다. 저는 이 후기들이 성능 좋은 모델로 해결하는 시대보다 워크플로우별 모델 분리, 하네스 설계의 시대로 넘어가는 신호로 읽혔습니다. 벤치마크 한 줄로 모델을 고르는 시대가 아니라 모델 하네스 컨테스트 창을 분리해서 따져보는 시대로요. 마지막으로 4.8 자체보다 큰 그림 얘기를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한 댓글이 인상적이었어요. 다음 세대의 최전선 모델이 마지막이어도 놀랍지 않다. 작은 모델에서 뽑아낼 수 있는 점에 달린 과실이 아직 몇 자릿수 규모로 남아있다. 2, 3년 안에 60에서 90 빌리언 모델이 코딩 작업에서 현재 최고 수준을 넘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한 가지 예가 있어요. 최근 공개된 새 추론 기법으로 작은 모델의 성능을 수천 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미 1조 파라미터를 넘긴 초거대 모델에는 같은 기법을 써도 그만큼 효과가 안 난다는 거예요. 작은 모델은 더 좋아질 여지가 많이 남아있고 거대 모델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죠. 이 시각에서 보면 같은 발표문에 따라 붙은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 부분도 다르게 읽힙니다. 엔트로픽은 오퍼스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가진 새 종류의 모델이라며 일부 조직에서 사이버 보안 작업에 먼저 쓰고 있다고 적었는데 한 사용자는 이렇게 코멘트했어요. 미토스는 너무 위험해서 대중에게 줄 수 없다는 식의 자기유발용 나쁜 소식 마케팅으로 보인다. 모델 지연 이유가 안전이 아니라 이걸 대규모로 비용 효율적으로 포스팅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 프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른 우려도 있었습니다. 미토스는 프로에서 가장 큰 모델 접근권을 빼앗을 가능성이 크다. 오퍼스보다 큰 모델을 쓰려면 최소 맥스 구독이 필요하게 만들 것 같다. 요약하면 다음 세대가 진짜 도약일지 아니면 비용 접근권을 새로 정렬하는 분기점일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사용자들 사이에서 단일 최선선 모델 경쟁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클로드 오퍼스 4.8은 가격, 웹, 리서치, 에이전트, 정직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좋아졌고 4.7의 약점은 발표문 안 파트너사 인용을 통해 우회 인정됐습니다. 다만 모델 자체 순수 지능에 대한 사용자 체감은 흐릿하고 벤치마크는 적게 공개됐고 응답 길이가 늘어 실효 비용이 늘 수 있고 출시 첫날 사용자들의 피드백은 양극으로 갈렸습니다. 저는 4.8을 기존의 4.7로 막혀있던 일이 있다면 한 번 더 시도해볼 만한 모델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범용 교체보다는 워크플로우별 재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4.5에서 4.8까지 4번의 마이너 업데이트를 누적해서 봤을 때 여러분 워크플로우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모델 자체 때문인지 하네스나 컨테스트 창 같은 주변 변수 때문인지 그 분리가 가장 궁금합니다.